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8년 차를 맞이한 여성이에요. 저는 고향이 경상도인데요. 경상도에서 인지도 높은 지역은 아니고요. 그냥 시골 동네에서 친정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죠. 저는 형제라고는 위로 언니 하나가 전부인데요. 그 언니의 성격이 정말 개 같습니다. 표현이 너무 저속하지만 이것밖엔 표현할 방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평생을 친언니 때문에 집에서 설설 기면서 자라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주말마다 잠깐 했었거든요. 그거 아르바이트로 번 돈 친언니가 다 훔쳐갔었어요. 친언니에게는 아예 논리라는 게 없고 그냥 한 마리 짐승 같은 느낌입니다. 중학교 때는 일진팬 만들어서 놀았고요. 고등학교 때는 가출까지 했던 위인이에요. 그러더니 20살 되자마자 어떤 이상한 놈이랑 결혼하겠다고 설치며 세기의 사랑을 표방하더니 해가 바뀌고 나서 헤어졌었고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제 아르바이트 비용 다 훔쳐가서 뭐하나 했더니 남자랑 데이트 다니려고 그랬던 거였죠. 친언니는 그 다음에 만난 남자랑 사고쳐서 결혼했어요. 지금의 제 형부인데요. 다행인 점은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었던 거죠. 친언니의 미친 성질은 외탁을 한 게 분명합니다. 외가 식구들 성격이 전부 불같고 그나마 친정엄마가 온순하신데요. 그래도 친정엄마 역시 성깔이 있으신 분이었고 그걸 만만한 저한테 화풀이하면서 사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탈출했죠. 딱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제가 조카를 돌보고 키우게 될 것 같았거든요. 무작정 서울로 갔어요. 대학을 서울로 간 고등학교 동창 2명이 있어서 걔네 의지하면서 일단은 지냈었답니다. 걔네 둘은 저희 친언니의 양아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저를 불쌍히 여겨서 흔쾌히 도와준 거였죠. 대학가 근처의 집이었기에 매일 눈에 들어오는 대학생들이 부러웠어요. 저도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눈물을 훔치면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다녔고 적성에 맞아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매니저 직급이 되었어요. 방송통신대학으로 그나마 대학 로망을 채울 수 있었고요. 대학 졸업장 생기자마자 한 일은 사무직으로 일을 옮기는 거였어요. 그랬다가 안 맞아서 2년 꾸역꾸역 억지로 버티고 퇴사했었죠. 제 일상이 너무 힘드니까 연애도 순조롭지 못했어요. 제가 25살에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었던 예전의 남자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야, 세상에서 너만 힘드냐? 너만 억울해? 너는 허구하네? 너 괴로웠던 일만 얘기하면서 찡얼찡얼 대는데 그거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야. 제발 작작 좀 찡얼거려. 그때 충격받아서 데이트 끝내고 집에 가는 동안 오열했었고 얼마 안 지나서 저는 차였었죠. 제가 그놈한테 먼저 용기 내서 해피 뉴 이어, 올 한해는 내가 더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문자했었는데 너 혼자 잘 지내라 라고 답장이 온 거예요. 거기에 또 충격받아서 연애를 한동안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소개팅을 받게 되었죠. 상대가 영 별로였어요. 목소리 큰 남자는 딱 질색인데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소개팅 완전히 망치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이 보여서 답답한 속 달래려고 컵라면 하나 먹었어요. 그런데 제 옆자리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삼각김밥을 먹는 남자가 있었죠. 잘생긴 건 아닌데 제 취향이었어요. 그리고 전화 받는 목소리를 들어보니 조용조용 나긋나긋 차분한 매력이 있더군요. 손에 반지가 없길래 솔로 같아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객기 한번 부려봤어요. 음료수를 사다가 그 남자한테 건네주었죠. 삼각김밥만 계속 드시면 목마르지 않으세요? 사이다 한 병 드세요. 이거 구매하고 나니까 1+1이더라고요. 저는 2병은 필요 없고 한 병만 마시고 싶어서. 아, 감사하긴 한데 그냥 받으려니 너무 죄송하네요. 그러세요? 정 그렇게 죄송하시면 보답으로 저한테 그쪽 번호 주시겠어요? 충동적으로 개수작을 걸고 말았는데 농담 아니고 5초도 안 지나서 그 남자 목이 시뻘개졌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자기 번호를 찍어주더군요. 그게 바로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이었어요.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연애까지 돌입했고요. 사귀게 된 남편은 진짜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수 자체도 적고 표정도 맨날 거기서 거기라서 대체 저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말주변이 저렇게 없는데 회사는 어떻게 다니는 걸까? 그게 신기하고 뭐하는 인간인가 싶어서 만나다 보니까 연애 기간이 계속 길어졌죠. 남편은 본가랑 회사가 멀어서 자취를 회사 주변에서 한다 그랬고요. 저도 자취생이었기 때문에 남편 자취방을 오가며 데이트했었어요. 연애 1년 채웠을 때 제가 은근슬쩍 동거 생각 있냐고 물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저는 그 거절당한 사건을 기점으로 남편이 진지하게 좋아졌어요. 그 전까지 그냥 연애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을 염두에 올리게 되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호되게 대인 이유로 다시 카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정신 나간 진상들이 많았어요. 저는 현장에서 참는 게 일이었고 속이 답답해서 남편한테 자주 쏟아냈었죠. 남편은 그걸 다 묵묵히 들어줬어요. 저는 친언니의 영향으로 목소리 큰 무식한 인간들을 가장 혐오했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 막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점차 결혼하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스킨십 매너도 정말 좋았고요. 아, 참고로 남편이 저보다 4살 연상이에요. 그렇게 결혼 계획을 짜고선 남편을 제 친정에 데려갔었어요. 그랬더니만 남편, 제 친정이 깡촌 시골인 거 보고도 전혀 안 놀랐고요. 불평 불만 하나 없이 친정 아빠 일 도와서 밭에 천막 치는 작업했어요. 그리고 동네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꾸 서리해가는 문제로 마침 싸우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거 나서서 중재해줬고요. 그걸 다 지켜보신 친정엄마는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씀하셨죠. 야야,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디서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결혼부터 후딱 해버리면 좋겠구만. 나도 드디어 제대로 된 사위 한번 봐야지. 안 극하나? 우리 집안 대리사위로 들이면 딱이라 딱. 엄마, 우리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데다가 결혼하면 집도 서울 혹은 경기도에 구하겠지. 내려와서 살 일은 없을 거야. 엄마는 언니랑 형부하고나 잘 지내셔. 내려와서 살 생각 없다고 못 박았더니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아쉬워하셨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랑 남편이 결혼하게 된 건데요. 이제 대망의 시댁 속에 들어갑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워낙 몸이 안 좋으셔서요. 저희 부부가 결혼 진행할 때부터 요양원 카운트다운이셨어요. 그래서 시댁으로부터 결혼 허락 받는 건 프리패스였던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빨리 아들이 결혼하길 원하셨었어요. 그 외로는 시어머니가 계셨고 시누이가 있었죠. 시누이는 남편의 누나인데 둘이 3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시누이가 7살 차이인 거죠. 추가로 말하면 시누이가 빠른 생일이라서 학년상으로는 8살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 특이한 사실을 결혼 직전에 알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재혼하신 부부였어요. 시아버지께서 남편 데리고 재혼하셨으며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를 데리고 재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시어머니 시누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였다는 거죠. 나는 아버님 어머님이 재혼하신 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그러면 오빠 친모는 어디에 계시는데? 이제 결혼식이 코앞인데 친모께 연락은 드렸어? 그분은 안 찾는 게 상책이야. 그냥 그렇게만 알아줬으면 해. 남편이 친모 얘기 나오니까 표정이 착잡해지더군요. 친모가 답이 없는 사람이라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옛날에 개고생을 했었다네요. 남편은 자기의 새 가족이 되어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온 듯 했어요. 근데 시댁 식구들, 친척분들이 시누이한테는 함부로 못하고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슬쩍 여쭤봤더니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혼한 여자가 딸을 데리고 재혼, 그것도 아들이 있다는 남자랑, 그건 정말 쉬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단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었지. 우리 딸이 워낙 예민하고 민감하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재혼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재혼 직후부터 시아버지가 늘 신우이한테 조심스럽게 구셨다 했고요. 남편이 그때 10살이었다는데 교육을 엄격하게 받았었대요. 절대 누나한테 까불면 안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하도 엄하게 주의받다 보니 남편은 자기 누나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남동생으로 커온 거예요. 왠지 딱 보기에도 남편이 신우이 앞에서 길을 못 펴는 형국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우이를 마음에 안 들어 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답니다. 저는 양아치의 화신을 친언니로 둔 사람이었기에 신우이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친언니랑은 정반대로 차분하면서도 은은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자매처럼 잘 지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았죠. 저한테는 사이좋은 자매라는 로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우이랑 결혼식 전부터 개인 카톡을 몇 번 주고받으면서 나름의 친목을 다졌었어요. 허물없이 친해지려고 했던 게 저의 판단 미스였던 거겠죠. 결혼식 이후 한 달이 지나서 시어머니 신우이, 저희 부부 이렇게 넷이 저녁 외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잘 먹고 헤어졌었는데 밤늦게 신우이로부터 카톡이 왔죠. 올케,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네? 원래 오늘 안으로 피드백 요청권 보내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내일 보내줘야겠다. 오늘은 잘 자고 내일 카톡할게. 이게 무슨 소린가 했네요. 의문은 다음날 오전에 풀렸는데 아주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더군요. 이때부터 숨이 턱 막혔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의 문제점부터 짚어줄게. 올케가 우리 엄마보다 수저 먼저 집어들었고 여기서 못 빼어먹은 수준 나한테 다 들통났어. 물컵 챙겨드릴 때 물을 너무 가득 따랐더라. 물이 거의 찰랑찰랑거리던데 앞으로는 물컵의 80%만 유념하고 전골국자 손잡이 방향 우리 엄마 쪽으로 단 한 번도 안 돌려놨더라. 집에서 교육 어떻게 받고 자란 건지 올케가 불쌍하게 느껴진 부분이야.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엄마랑 나한테 잘 들어갔냐고 연락 안 한 거. 귀가 시간 넉넉히 계산해서 3시간 안에는 연락하는 게 맞아. 내가 4시간 경과까지 기다렸다가 어제 올케한테 먼저 카톡 날린 거야. 하나하나 가르칠 거 생각하면 힘들긴 한데 올케가 우리 가족이 된 거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다 알려줄 거야. 앞으로 내가 성의껏 교육시켜줄 테니까 올케가 피드백 잘 주길 바랄게. 내 교육 지침은 전부 빠짐없이 정독해줬으면 좋겠어. 똑같은 얘기 내가 2번 하지 않도록. 와,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고 그저 막막했어요. 너무 황당해서 본의 아니게 그 내용을 진짜로 정독을 해버렸네요. 어이가 없긴 했지만 논리 하나 없이 일단 들이받고 보는 친언니를 하도 오래 봐와서 차라리 신우이 같은 사람이 낫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조목조목 자기가 할 말은 차분하게 했으니까요. 친언니에 비하자면 신우이는 지극히 정상이란 판단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넵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네요. 적당히 비위 맞춰주는 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것 역시 판단 미스였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근무지를 옮겼는데요. 작은 개인 카페를 일주일에 4일간 하루 종일 운영하는 업무였어요. 워낙 한적한 곳이어서 하루 11시간씩 근무하는 게 벅차진 않았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신우이 직장에서 시댁으로 가는 방면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올케, 오늘 제빙기 청소했어? 소스 펌프 전체 세척한다는 건 어떻게 됐어? 내 말대로 뜨거운 물 부으니까 잘 닦이지? 네? 펌프는 어제 주말 알바분이 다 닦으셨다고 해서 저는 그거 패스했고요. 제빙기는 이따가 마감 전에 하고 갈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건 왜 물어보세요? 왜기는 오늘자 올케 업무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럼 내가 퇴근하고 갈 때 잠깐 들러볼게. 제빙기 청소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싶네. 올케가 말했던 방식이 영 미답지가 않았거든. 아니에요. 안 오셔도 돼요. 형님이 계시면 제가 불편해서 어떻게 일을 해요. 그리고 저번에도 오셨었는데 그때 손님도 있어서 동선 꼬이고 그랬었잖아요. 사적으로 지인 부르고 그러면 사장님도 안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지인이 아니라 가족인데 내가 가서 제빙기 청소 한 수 가르쳐줄게.
나 카페 점장 출신이잖아. 커피 머신 마감도 제대로 하는지 내가 체크해 줄 테니까 제대로 배울 준비해둬. 아니, 세상 천지에 자기 동생 배우자의 일터에 관심 쏟고 참견하는 것도 모자라 직접 행차하는 사람도 있나요? 제가 워낙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 나와서 살아봤던지라 이게 어느 정도로 정상의 범주에 들어있는 것인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신우이는 무슨 쇼핑몰 업체인가 하는 곳에 사무실에서 발주 관리랑 고객의 소리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기 직장이나 잘 돌볼 것이지 왜 저한테 마술을 뻗쳐온 건지 이해 불가였네요. 남편하고는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그의 누나 때문에 저는 미쳐갔습니다. 옳게 소스 펌프 다 굳었어. 레시피에는 음료마다 2펌프라고 되어 있네. 근데 펌프는 반쯤 막혀 있네. 그럼 소스가 정량보다 적게 쓰였을 테고 음료 맛에 지장도 있었겠지. 나는 양을 눈대중으로 익히고 있으니까 어차피 정량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게 된다고? 자신을 과시하네. 내가 이 표현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올케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늘 조심, 늘 겸손. 내가 인생 선배로서 줄 수 있는 조언이야. 신우이가 뭔 개소리를 하든 전 묵묵히 마감 작업을 했고요. 카페 문 닫고 나와서야 왜 이렇게 저한테 간섭질이냐고 물어봤죠. 저는 신우이랑 좋은 사이로 잘 지내보고 싶었을 뿐인데 자꾸 저한테 잔소리하고 혼을 내니까 매일매일 정신 사나워서 환장할 노릇이었거든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좀 격해져서 신우이한테 화를 내듯이 따져버렸는데요. 한참 제 말을 듣고 있던 신우이가 드디어 입을 열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어리다 어려.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는 꼴이 정말 어리다. 몰라도 한참 모를 때고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고쳐놔야 하는 거 투성이네. 피식 웃으면서 저를 얕잡아봤어요. 자기가 우더른이고 인생 선배이고 엄연히 서열이 더 위인데 대드는 건 보기 좋지 않다면서 저의 등짝을 한 대 후려치기도 했고요. 저한테 정신 차려 정신 이러면서요. 제가 집에 와서 곱씹을수록 너무 화딱지가 났어요. 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신우이가 그러는 거였다면 제 기분이 더럽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저는 가족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이었던걸요. 그러니까 신우이를 초반에 내버려 뒀던 거지만요. 하지만 신우이는 제가 바라는 좋은 의도로 저한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저한테 자꾸 듣기 싫은 지적질만 날릴 리 없었죠. 옳게 식사 때마다 밥상에 물을 떠놓더라. 밥 먹으면서도 물을 자꾸 마시고 그거 아주 무식한 거야. 식당에서는 어쩔 수 없다지만 집에서는 예절을 지켜야지. 앞으로는 갈증 나도 참길 바랄게. 식사 도중에 물 좀 마신 것뿐인데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그 버릇 고치라고 했었고요. 시댁에서 같이 수육을 삶아 먹은 적 있었는데 밥상을 거의 다 차렸을 때 신우이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너무 황당한 경고를 날렸답니다. 옳게 내가 혹시나 했더니만 오늘도 밥을 조금만 떴네. 예상대로야. 혹시 저 밥 조금 먹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밥 잘 먹어요. 다이어트도 안 하고요. 내가 말했을 텐데 올케의 얕은 수법은 나한테 다 읽힌다고. 수육 같은 고기 있을 때만 밥 조금 뜨는 거 너무 치사하지 않아? 야비하다고 생각 안 해? 배에 밥 들어갈 자리 줄이고선 고기를 많이 먹겠다는 뜻이잖아. 누군 안 그러고 싶겠어? 하지만 다 같이 먹는 자리니까 기본을 지키는 거지. 늘 거슬렸는데 눈치를 줘도 안 고치길래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야. 앞으로는 메뉴 상관없이 밥을 똑같이 푸길 바랄게. 옳게 제발 경우 없이 굴지 말자.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날 수육이 뭔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고요. 시어머니께 몰래 신우이의 만행을 다 까발렸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곤 저한테 참으라고 하셨어요. 한 가족이 되는 과정일 뿐이니까 제가 참고 숙이면 될 일이라고요. 믿었기에 아껴두었던 시어머니 카드가 소진된 것에 저는 절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께서 상추를 한 박스 보내주셨는데 그걸 시댁에 가져갔거든요. 그랬는데 신우이가 상추를 뜨거운 물에 씻는 거예요. 상 차리느라
왔다 갔다 하던 저의 눈에 뜨끈한 김이 싱크대에서 폴폴 나는 것이 보여서 혹시 헛것을 봤나 했었네요. 형님, 지금 상추를 뜨거운 물로 씻으시는 건 아니죠? 왜 뜨거운 물을 트셨어요? 왜긴 손이 시리니까 온수를 튼 거지. 그리고 원래 농약은 차가운 물로 잘 안 닦여. 농약이라뇨. 저희 엄마 아빠가 약 안 치고 키운 상추인데요. 시골 사람들은 꼭 그렇게 말하더라. 약 안 쳤다 유기농이다. 그래놓고서는 실상은 다 약 뿌리면서 농사 짓잖아. 시골 사람들은 죄다 무식해서 어쩔 수 없어. 말을 그따위로 하는데 어떻게 제가 열이 안 받을 수 있었겠나요. 화가 나서 신우이한테 따지면서 사과하라고 그랬죠. 시끄러워지니까 무슨 일 났나 싶어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달려오고 저는 격양돼 있는데 신우이는 차분하게 있으니까 좀 대비돼 보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저를 말렸고 신우이는 가만히 두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웠고 차분하게 못 따지고 흥분하고만 제 자신도 너무 싫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목소리 높인 거 사과하라 하셨고 저는 풀이 죽어선 신우이에게 죄송하단 말을 해버렸네요. 그렇게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잠시 후 제 눈에 그게 보이고 말았어요. 뜨거운 물을 만나서 죄다 숨이 죽어버린 상추더미요. 볼품 없어진 상추들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직접 키운 상추가 다 못쓰게 됐잖아요. 형님 이거 책임지실 거예요? 상추 씻을 줄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뜨거운 물에 담가놨냐고요. 다 망쳤잖아요. 울면서 화를 냈더니 신우이가 작게 고개를 젓더군요. 남편은 저 데리고 그냥 먼저 가보겠다고 짐을 챙겼고요. 그렇게 시댁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신우이가 저를 잡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 손에 5,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는 거예요. 상추 책임질게. 여기 상추값. 됐지? 공짜로 받은 걸 5,000원이나 쳐줬으니 올케가 손해본 장사는 아니야. 내가 희생한 거지. 상추 좀 상하게 만들었다고 내 약점 잡아서 어떻게 해볼 작정이었다면 안 됐지만 올케는 실패했어. 정말 너무 화가 났는데요. 그와 동시에 신우이가 진짜로 미친년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상대할 수 있는 레벨이 애초에 아니었고 친해져서 자매 먹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뜻이었죠. 남편한테 신우이와의 카톡방을 보여주면서 그간의 만행들을 다 알려줬어요. 본인 가족이니까 본인이 좀 해결해달라 그랬어요. 남편은 알겠다 하였고 저는 내심 기대했죠. 그리고 이튿날 올케 통화 시간 괜찮을 때 알려줘. 공포의 카톡이 도착했어요. 그것만 봐도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냥 카톡으로 하시라 했건만 굳이 통화를 원하길래 그렇게 했죠. 저한테 아주 조목조목 지랄을 했어요. 왜 네 남편한테 일렸냐? 다 큰 성인 아니냐? 자기 앞가림 못하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인생 어떻게 살고 결혼 생활 어떻게 할 거냐? 겨우 이런 걸로 징징거리지 말아라. 왜 이를 키우냐? 진짜 설교한 편이 따로 없었네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신우이를 향한 제 초기 판단이 완전히 미스였던 것을 처절히 인정하면서 그 말을 내뱉고 말았죠. 형님, 저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형님을 감당할 수 없고요. 저는 제 배우자에게 누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되도록 건조한 말투로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코웃음을 치는 소리를 내면서 이런 내용을 투덜거리더군요. 무식한 시골 집안 주제에 있어 보이는 척은 나한테 안 배우고 그렇게 계속 무식하게 살든가. 뭐라고요? 무식한 시골 집안? 그거 저희 친정집을 욕하는 발언인 거 아시죠? 그러는 형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저한테 자꾸 가르쳐주니만이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저보다 잘나신 것도 없잖아요. 내가 우리 올케에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줄 알았어. 방통대 나온 주제에 대조인 척하고 말하고 다니는 거. 솔직히 그간 지적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제발 대졸이라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방통대 나왔다고 말하고 다녀줘. 사람들은 오해하거든. 나는 인서울 4년제 나온 사람이고 방통대 나온 올케라군 급이 달라. 신우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자기보다 제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간 저를 자꾸 휘어잡으며
가르치려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기가 막힐 따름이었네요. 어쨌거나 그날 신우이랑 대판 설전을 벌였고 그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댁에는 시어머니께서 계시니까 어차피 신우이 따위 없어도 그만이라면서 저는 정신승리를 즐겁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는데요. 저한테 생신상을 받고 싶다 하셨어요.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신상을 기대해도 되냐면서 물어보시길래 거기다 대고 안 되는데요? 할 수도 없어서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을 드렸죠. 남편이 회사 일로 한창 바빴는데 제가 생신상 관련해서 상의하기가 좀 그렇더군요. 남편한테 너무 징징거리는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내심 찔렸거든요. 옛날에 저한테 제발 그만 찡찡거리라면서 저를 찾던 놈이 있어서 그런가 그 후유증이 살짝 있었나 봐요. 남편이 저를 지긋지긋해 할까봐 그냥 혼자 참고서는 생신상 메뉴를 구성하고 인터넷 검색이나 열심히 했죠. 그런데 신우이가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쌩까기로 한 인간이 웬 카톡을? 궁금해서 눌러봤더니 그건 생신상 목록이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잡채, 뭐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요. 나폴레옹 케이크, 월남쌈, 유린기, 보거튀김 같은 건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는 거죠. 사올 수 있는 건 장소 지정해서 카카오 맵 링크가 걸려 있었고 다른 것들은 레시피가 나와 있는 블로그 링크가 걸려 있었어요. 말문이 막혀서 읽고 씹었더니 시어머니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의 참된 도리를 기대하시겠대요. 타이밍상 분명 신우이가 보낸 거였죠. 왜 이딴 시댁을 만나야 하는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하도 비관에 잠겨 있었더니 제가 휴대폰에 전화 오는 걸 몰랐어요. 친언니가 부재중 전화를 6통이나 남겼더군요. 그거 보자마자 머리가 아파서 무시했더니 또 전화가 오길래 받았죠. 야, 니 뭔데? 전화를 왜 이래 안 받는데? 니 돌았나? 왜? 무슨 일인데? 왜 또 지랄인데? 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니까지 지금 왜 난린데? 내 아직 본론도 안 시작했는데 니 왜 혼자 연병 떠노? 니 진짜 내 손에 멱 따이고 싶나? 그래 따봐라. 화딱지 나서 죽나? 그렇게 죽나 똑같으니까. 야, 니 혹시 뭔 일 있나? 니 와우는데 질질 짜는 소리 지금 뭐냐고? 친언니가 갑자기 심각해져선 제 일을 묻는 것에 서러움이 터져 나온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떠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밑도 끝도 없이 얘기가 술술 나가더군요. 비록 말로 털어놓은 것뿐이었으나 왠지 기분은 개운했어요. 다음날이 되니까 정신도 맑아지더군요. 어이없는 신우이한테 놀아나고 싶지 않아서 생신상 목록 그건 무시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준비해서 차려드리려고 시댁에 향했죠. 그런데 주말에 약속도 없는 신우이가 시댁에 들어앉아서 저한테 또 시비를 걸어왔어요. 재료 볶는 순서가 틀렸다느니 자기가 먹고 싶었던 케이크를 안 사왔다느니 제 주변을 서성이면서 어찌나 중얼거리던지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당신의 딸을 모른 척 묵인하고 계셨고요. 진짜 머리가 점점 터질 것 같았는데 꾹 참고 요리를 했어요. 올케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고 했으니 내가 그걸 모른 척 도와줄 수도 없잖아. 올케 자존심 문제인데 그러니까 혼자 고생하게 둬야지. 신우이는 거들지도 않으면서 저딴 소리만 해서 제 신경을 긁어댔죠. 상을 거의 다 차려가고 있을 즈음이라 남편이 왜 이렇게 안 오나 궁금했는데요. 마침내 남편이 왔을 때 옆에 누군가를 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누군가를 보고서는 경악해선 손에 든 국자를 놓치고 말았죠. 바로 제 친언니였으니까요. 친언니는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 신우이를 찾았어요. 어이, 니 잘 만났다. 니가 내 동생 괴롭혔나? 니 지금 딱 말해라. 말 장난치면 내 손에 니 죽는다. 니 내 동생 괴롭힌 거 맞나? 왜 이러세요?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으시네. 질문의 요지도 이해 못하겠고요.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무슨 행패시죠? 신우이는 침착하려고 애쓰면서 대답했지만 친언니가 바로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말았습니다.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는데도 친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네 아니요만 말하면 되는데 와 이리 혓바닥이기노.
내가 딱 한 번만 다시 묻는다. 니, 내 동생 괴롭혔나 안 괴롭혔나? 네 아니요. 둘 중 하나로만 대답해라. 그건 가히 압도적인 카리스마였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친언니의 손길을 떼어내려던 시어머니께서 주춤하며 굳어버리셨을 정도였고요. 친언니를 말리던 남편이 금세 조용해질 정도였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곤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괴롭혔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울케가 괴로웠다면 제가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 머리를 다짜고짜 쥐시는 건 폭력인 거 아시죠? 매너를 밥 말아 드셨네요. 무식한 시골분이라 그런지. 신우이가 동공지진을 일으키면서도 용케 본래의 캐릭터를 잃지 않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친언니가 허허 웃으면서 머리채를 놔주었죠. 저는 바로 겁을 먹었어요. 그게 무슨 징조인지 알았거든요. 실없이 웃는 것. 그건 바로 폭풍 전야의 징조였어요. 친언니는 제 발에 굴러다니는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곤 그 누구도 말릴 새 없이 신우이한테 돌격했어요. 내가 말했지. 네 아니요 둘 중 하나로 대답하라고. 무식한 시골 초년한테 죽고 싶어서 니 환장했나? 시어머니께서 뜯어말려 보셨지만 친언니에게 조금의 영향도 끼치지 못했어요. 국자를 멈출 수는 없었죠. 신우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랑 남편이 말리고 나서야 친언니는 국자를 손에서 놓고 싸늘한 눈으로 바닥에 엎어진 신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차분함은 개풀. 엉엉 울음을 터뜨린 신우이가 눈물 콧물을 열심히 흘려대며 저한테 사과를 했죠. 우리 집이 재혼 가정이니까 나를 가짜 신우이를 생각하고 우습게 볼까봐 더 기강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웬 황당한 변명을 곁들이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다 대고 따질 마음은 전혀 안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이 극심하셨는지 방으로 가서 들어 누우셨고요. 저는 남편 데리고 친언니랑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친언니가 부엌에 차려진 걸 보더니 배고프다고 해서 어처구니 없게도 그 상황에 셋이서 밥을 먹었네요. 신우이는 별수 없이 시어머니 계신 방에 들어가 있었고요. 친언니는 밥을 먹으면서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해댔지만 딱 한마디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긴 말 안 합니다. 앞으로 잘합시다. 예?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엄청 빠르게 끄덕끄덕 했었죠. 친언니가 서울 다 도착했다면서 남편한테 연락을 했었대요. 시댁으로 안내하라고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남편이 과연 친언니를 데리고 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저는 남편이랑 따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죠. 신우이가 획기적인 또라이라는 건 둘째치고서라도 남편하고 남은 평생을 같이 계속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제 안에 생겼다고 말을 해줬어요. 제 솔직한 심정이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제 손을 꼭 잡더군요. 나 버리는 거 아니지? 내가 실망시킨 거 있다는 사실을 알아.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는 떨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1+1인데. 말재주도 없는 사람이 열심히 자기 진심 전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길래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고 말았어요. 사실은 감당 못할 신우이를 굳이 상대하라고 애를 써왔던 제 잘못이란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게 남편이랑은 더욱 돈독해졌죠. 일하던 개인 카페를 그만둔 이후에는 제 카페를 차렸어요. 기존 업장을 인수받은 건데 리모델링 비용은 전부 친정 부모님께서 대주셨네요. 저희 친정이 농사짓는 시골집이긴 한데 그게 돈이 없다는 뜻과 같은 뜻은 아니라서요. 친언니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근검절약하면서 살았을 뿐이죠. 제가 사장인 카페가 무척 잘 돼서 신우이는 배 아파했어요. 자기가 맨날 지적해온 제 방식대로 장사하는 게 성공했으니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시어머니와는 그럭저럭 잘 지냈고요. 임신했을 때도 아이 낳고 난 이후에도 제게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신우이는 결혼은커녕 남자친구도 아직 없다는 게 실화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학부모 되는 게 신우이한테 남자친구 생기는 것보다 빠를 거라고요. 신우이는 왜 자기가 연애를 못하는지 스스로를 의아해하던데 다른 사람들 모두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답니다. 남편의 친모가 등장한 게 완전 대박 사건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도 풀어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